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대로 올라섰고 달러 인덱스는 강세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93선에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네, 이에 골드는 반등하면서 1770선에 마무리했는데요.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는 배럴당 83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이날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신세계 리턴즈 선겸 마스터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1로 참여 방법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 코드는 15159요. 네, 1호 보내주신 이 노란톡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접수를 해주셔야 저희가 질문 미리미리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양입니다. 코스피가 반등값을 좀 들어가고 있죠. 3,000선 돌파 들어가고 미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인데 다소 좀 이상한 모습이 굉장히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오늘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자면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증시와에 대한 관계. 지금 증시가 반등에 오르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건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물가에 대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면 오히려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유럽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어떤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만 참고하시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내용 그리고 앞으로 차트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이도 조금 상입니다. 상중 하중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물가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긍정적인 3분기 실적 발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한 달간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주춤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5일은 러시아 천연가스 추가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열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Waller, more aggressive response may be needed if inflation stays high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총재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현재 속도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 정책위원들은 내년에 더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채택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금리 인상 기대치를 볼 수 있는 이 연준의 가장 최근 점도표에 따르면 약 절반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연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월러 이사는 앞으로 몇 달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5%로 계속된다면 2022년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월러 이사는 11월 중순부터는 테이퍼링에 나서고 또 내년 중반까지는 완료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중고차 가격 상승과 같은 일시적인 상승 요인 때문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일시적 가격 상승이 전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물가 상승률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서 기업이 예전보다 더 강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가계 물가를 조사를 할 때 변동성이 큰 중고차라든지 식품과 에너지 가격 요소를 빼는데 이런 요소를 제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연준에서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조기 인상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06% 하락한 15,3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대응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인가요, 오늘은? 네, 매도입니다. 매도 봤습니다.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좀 예상 외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잘 나가주다가 네, 일단은 오늘은 좀 저항력에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 위치 값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파동값이 어쨌든 전일자로 좀 다운이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추세에 대한 조정 모멘텀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15,300 레벨까지 하락하는 이 구간에 대한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도를 본 거예요. 이거는 틱 차트를 지금 일주일 동안 본 겁니다. 일주일. 최근 추이가 굉장히 강세였죠. 근데 이 구간 매물대 안에서 조정을 보는 게 지금 시나리오상 가장 적절하다. 이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위치값을 고려를 한다면은 15,410 라인에서 매도 한번 보세요. 15,410. 네. 손절은 15,420까지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익절에 대한 구간을 15,300 밑에 떨굴 때까지는 냅둬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차트는 조정, 최근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력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나스닥 기준으로 사실 최고점이 15,700 레벨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그죠? 네. 보이시죠? 이건 60분 모입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차트가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다 지우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목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차트만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코스피가 2,900까지 들어갔던 게 이제 미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요소였죠. 근데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왜 올랐지? 그죠? 뭐 내려갈 때는 분명히 내려가고 나서 하는 말이 성장세 둔화. 그죠?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저의 말의 어떻게 보면 논점은 뭐냐면은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증시에 대한 상황은 경제 회복이라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러면 네.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점을 딱 봐야 되는 상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미국 의회 상황이 1번이고 2번이 물가예요. 2번이 물가. 그게 증시에 대한 어떤 판가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의해서 증시가 변동값을 가진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지금 증시 상황에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추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 강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 TV를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그러면은 이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하락했는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경기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됐는데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르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다. 떨어지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다 결과값 나오고서 돌출하는 이런 어떤 상황은 적절한 어떤 시황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1번과 2번 의외 상황과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압력, 상승 압력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좀 시장이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귀결되는 한 가지 정답은 실질금리에 대한 지금 상황 변동으로 증시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자, 벌써 시작부터 어렵죠. 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PPT를 보면서 하면 네.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네요. 방금 그 내려가고 떨어지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자 일단은 의외 상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 상황은 뭐냐? 네,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이란 말이죠. 그죠? 의외 상황은 그러면은 국채 금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의회 상황이 해소가 됐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전혀. 지금 오히려 불안정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의회 상황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재정 지출안 합의에 이를 전망. 다만 공화당과 마찰을 증세 부분에선 일으키고 있음 이거예요. 자, 정확하게 요건을 마련하는 건 민주당이 21%인 법인세율을 26%로 높이는 안을 제시, 맨친 상원 의원은 25% 고수. 그러면은 지금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으로 좀 마찰이 있다라고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논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만 딱 보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아직은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불안정하죠. 자, 미국이 불안정하면 미국 국채를 던지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펼쳐져요. 자, 시장이 미국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는 어떻게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난달 말부터 해갖고 1.2%대에서 1.6% 오늘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건
미국 의회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거를 증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시가 왜 1년 반 동안 올랐냐? 이겁니다. 그건 실질 금리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어요. 근데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원래 실질 금리가 그럼 상승하겠죠. 자, 지금 여기를 좀 집중하세요. 자, 실질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우리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죠? 시청자분들도. 명목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증시는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져요. 최근 지난달 여기서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유가 나오는 거죠. 증시가 지난달 이제 말부터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급락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미국 의회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갑작스럽게 다소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말이죠. 회왕님 계속 올라가는데요? 증시 왜 반등해요? 이게 지금 논 거예요. 이게 지금 논점이에요. 왜 그 미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왜 증시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지?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별 5개입니다. 보통 지금 어떤 이제 외신이라든가 이 평가에서 나오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물가에 대한 우려로 증시 하락.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실질 금리에 대한 이론으로 평가라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들어도 이상하죠. 물가가 올라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실질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빼기 10년 BEI잖아요. 자, 미국 의회는 난항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증시 반등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러니하죠. 네. 이 매크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막 빠진 시장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이제 성장 시즌, 이제 금리 인상 단계에 들어가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하냐에 대한 거는 증시에 대한 반영 요소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물가 아직 유동성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돈이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론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건이. 미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11월 들어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2,900선에서 이제 3,000선 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코스피도. 근데 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갈 기미가 안 되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예요? 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이게 키포인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합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 버리는데 그럼 실질 금리는 제자리 현상을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증시 위험 자산에 다시 돈이 투입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경제 이론상. 자, 이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이시죠?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상황은
여기 네모칸 여기가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물가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에서 나오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증시가 회복세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없을 거예요. 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라고서.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 네.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이 그냥 쉽게 얘기해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환경입니까? 비정상적이네.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네. 부채 한도 얘기가 왜 나와요? 미국 빚이 왜 3경이에요?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이냐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매크로 환경, 시장 경제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은 안정성이 굉장히 추구된 시기예요. 이미. 그 시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화폐에 대한 가치 훼손과 더불어서 증시에 대한 위험 레벨링도 고조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를 줘버려요. 돈이 더 오히려 위험 자산을 투입되는 시즌이 돌입돼 버리는 거죠.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파란색이 미국 10년 기대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이고 파란색이 미 10년 국채 금리예요. 그죠? 최근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여기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들어가서인데 갑자기 또 이제 추후에 이번 달 초반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결론은 이거죠. 지금 실질 금리가 지금 이 수치값으로 한다면 몇 프로 나오나요? 0.97% 나오네요. 0.97% 계산 지금 해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97%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구간에 대한 회복이 들어가는 순간 증시가 조정이 들어가는데 최근 이 마이너스 구간을 다시 내려버리는 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증시에 돈이 쏠리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지금 3,000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물가가 올라서예요 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은 얘기가 있죠. 3,000선 회복되니까 다시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경기가 회복 탄탄대로 가고 있어요. 뭐 고용적인 측면, 뭔 측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근거하에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걸 분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고용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팬데믹에 대한 바이러스 효과가 어떤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 저는 논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거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근거를 찾았어요. 맞죠? 지금 떨어졌던 내용이 왜 떨어졌는지, 올랐던 내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까지 발견을 했죠. 그러면은 이 근거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은 이 물가 상승률과 국채 금리에 대한 향후 방향으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회복이 돼야지 증시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국채 금리죠. 지금부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국채 금리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은 31일까지 타임라인을 일단 정하고 있죠. 지금 타임라인이 두 개가 설정이 돼 있어요. 1번은 뭐냐?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이제 31일까지 이거를 마감을 짓겠다라고서 이제 구두로 선언을 한 거. 자, 일단은 부채 한도에 대한 유예 부분은 12월 3일까지 기간이 널리지가 열려 있다. 자, 31일 날 합의될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는 국채 금리에 대한 향방을 가르겠죠. 이게 만약에 지금 합의점에 이른다면은 국채 금리가 안정성을 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다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일단 31일까지 합의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낮은 부분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 여태 그래 왔으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래 왔으니까. 항상 투닥투닥 싸우다가 막판에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요. 아직까지는. 오늘자로 1.65% 기록했는데 1.65%. 제가 1.7%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증시가 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낙폭을 기록해야 정상인데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요인을. 자, 그럼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물가에 대한 15년 차트예요. BI.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어느 적정선에 대한 오버슈팅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요. 지금 2005년 최고치가 2.71%였어요. 오늘 몇 프로였죠? 오늘 2.56%네요. 그죠? 오늘 이 단가가 2.56%예요.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자,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펼쳐지냐면 여기서 이제 상단 저항을 맞아버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조정이 온다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그죠?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어떤 15,300 레벨링에 대한 단가가 중요한데 지금 물가에 대한 압력,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게 미 정부의 역할이지만 어떠한 큰 제스처는 없어요. 저는 시장 조정이 좀 시기에 올라면 이런 미국에 대한 이 페드에 대한 제스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좀 알리게 되고 이제 달러를 덜 찍어내는 현상이 펼쳐진다면 물가 하방 압력은 좀 낮아질 거예요. 네, 하방 압력은. 근데 지금 여건상 고려해야 되는 건 물가는 지금 이번 달 내에 당장 하방 압력을 좀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장 조정이 한 번 더 올라오면은 31일 날 열리는 합의에 대한 타임라인을 기가 막히게 또 연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단숨에 상대적으로 물가 대비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한적이다. 시장 조정이 제한적이다. 네, 시장 조정이 제한적. 근데 저점은 한번 깰 수 있어요. 저점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코스피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도를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론만 일단 딱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국채금리 상승, 이제 물가 상승은 증시 상승에 대한 효과를 일으키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 물가에 대한 유지는 증시 하락을 일으킵니다. 국채금리 상승, 물가에 대한 상승은 증시 상승을 일으키고 지금은 이 이론이 시장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아직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엄청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대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의회에 대한 상황 그리고 물가에 대한 상황 두 가지에 대한 변수 고려가 증시를 엄청나게 엎을 거예요. 여러분 증시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있어. 이건가요? 여러분들 경제가 회복 국면인데 증시는 최고치네요.
이거 어떻게 이론을 설명할 건가요? 증시는 달라요. 증시는 위험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돈이 쏠리는 현상과 빠져나오는 형태에 대한 어떤 이 매크로 환경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유동성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매크로 고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15,400 라인에서 다시 상승 반등을 일으키지만 시장이 이제 안전할까요? 여기까지 오르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전합니까?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네. 좋은 거네. 증시는 오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아직은 리스크, 미의회 상황, 물가에 대한 상황, 이 두 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근데 물가에 대한 리스크는 뭐예요? 올라서 리스크예요? 아니죠. 이제는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 오히려 역발상이에요. 저는 하방 압력을 가해버리면 오히려 큰일 나는 상황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렸던 내용이 이게 근거가 더 적합할지.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별표 100만 개 밑줄 쫙 그어야 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면 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또 물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또 똑같이 증시는 공개하나요? 상승으로 가죠. 상승으로. 네, 그 변동률이 없으면요. 네. 지금 마이너스 최대치이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오히려 돈이 쏠리는 현상이 펼쳐져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저는 왔다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남다른 시각으로 또 해안이 돋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복잡한 시장인데 낱낱이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좀 비이성적이고 좀 더 모순적인 그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반전 포인트는 상승했던 요인이 미국 우회라든지 뭐 이런 실적 장세 때문이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랐던 것이었고 하락 요인은 미국 의회였습니다. 네, 다들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오직 이 서울경제TV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을 모두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들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로버스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 국채금리 10년물 상단은 1.7%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은 사실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은 엄청 열려 있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열려 있죠. 2%, 3%까지도 열려 있죠. 그 정도인가요? 원래 경기 회복 들어가면은 미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요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아니 잠시만요.
미국채 금리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이제 팬데믹 상황이랑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죠. 팬데믹 상황이랑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자, 화면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미국채 금리거든요. 팬데믹 이전에 대한 시장 상황은요, 2.5%, 3%까지도 갔었어요. 이게 원래 근데 정상적인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구조예요. 여기 라인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점 바닥을 완전히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인지는 계속 열려 있어요, 사실.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언제까지가. 근데 지금 의회 상황도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올해까지에 대한 전망은 1.7%예요. 올해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견대로 가게 된다면은 세금으로 다 해결이 안 되겠죠. 3.5조 달러를 세금으로 어떻게 다 해결해요?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가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초급등하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엄청난 막 2%, 엄청난 돌파까지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1.7% 레인지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만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죠? 왜냐? 지금 시장에서 공화당 의견대로 가게 된다면은 어쨌든 합의는 이룰 거고, 지금 세금 25% 나오고 있잖아요. 25%, 21%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인프라에 대한 해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5조 달러, 2조 달러. 그럼 국채 발행량도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이제 시장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국채를 왜 더 발행을 해? 세금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죠? 부자세로 다 해결해 버리지 뭐 하는 게 민주당 의견이에요. 근데 지금은 펠로시도 울고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 말려가지고 네. 부채 한도 때문에 말렸잖아요. 완전히 말렸어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론조사하니까 거의 이제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 야기는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거의 7할, 8할 정도가. 그러면은 이건 여론이 합의를 그렇군요. 해야죠. 네. 그러니까 펠로시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야죠. 사실상. 그러면은 공화당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낮은 어떤 레벨의 인프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국채 금리가 초급등하는 엄청난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펼쳐지는 거죠. 예. 시장 상황상. 발행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발행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합의를 이룬다면은 중국 쪽과 일본 쪽에서 생기는 국채에 대한 어떤 매입하는 부분을 던졌던 부분을 다시 줍줍하겠죠. 상황을. 그럼 안정성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줍줍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채를 사는 이유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걸까요?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1년, 10년 이자가 1%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사요 이걸? 안 사죠. 대외경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대외경제 때문에. 대외경쟁력. 근데 너무 이제 방대한 양이 있고 불안정성이 급증되면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서 무너지는데. 일부 던지는 거죠. 지금 그러한 게 최근에 있었던 거고, 일부 던지는 거예요, 일부. 엄청난 일부.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국채 금리는 원래 정상적인 궤도는 2%에서 이제 3%대 사이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이 비정상입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급등할 만한 요인은 짐작되지 않는다는 네. 점에서 1.7%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도움 되셨으면. 이전에 한번 이제 상단을 1.7%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네. 기억을 못 하셨나요? 근데 그게요. 이게 그 질문이요. 그때 기억한 게 그 근거를 내세워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떤 질문이랑 똑같은 거냐면요. 어떤 질문이냐. 팬데믹 터지고 나서요. 증시 상승 가잖아요. 앞으로 나스닥 고점을 어디까지 갈지 맞춰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봐요. 네. 어디까지 갈지 맞춰. 정확하게.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팬데믹 터지고 이제 미국 FMC에서 사고 있을 때 이제 채권 매입을 하니까 돈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레벨에서 계속 들어가니까
증시가 오르는 현상이 너무 당연하게 계속 신고점. 그거는 이제 페드에서 중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해소될 때까지 가능한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변화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갈 거야? 이걸 정확히 얘기해. 이런 질문이 항상 많아요. 네. 그건 누구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작년 6월 이제 4월, 5월 이제 팬데믹 제대로 된 이제 회사채도 매입 판단 공표했을 때 어디까지 증시가 칠지에 대해서 맞춘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해봐요. 미증시 15,500까지 갈 겁니다. 15,700까지 갈 겁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대한 정책과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잖아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계속 봐보세요. 회사채 산다. 그리고 뭐 위에 충돌한다. 사건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변화하면은 고점의 포인트가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1년 전에 딱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런 질문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거의 제가 정확하게 답변될 수가 때려맞히는 없어요. 느낌이고. 네. 근데 지금 4분기에 대한 상황 1.7%는 어떻게 보면 큰 상방에 대한 압력을 가할 만한 어떤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기적인 상승 이슈는 발생할 수 있겠죠. 31일 날 한 번 더 부러지면. 그죠? 이 포인트만 가지면 돼요. 근데 정상적인 지금 국제 금리에 대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걸 좀 열려 있긴 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면은 당연히 열리죠. 이게 정상 구간인데 이게 안정성을 기여했던 구간인데 그죠? 올해까지라는 판단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까지 이 정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로버스트님이 또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에는 악재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키를 쥐고 있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국채금리랑 실질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은 사실 굉장히 네. 생소하거든요. 예, 생소해요. 그리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 개념 자체가. 기준금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앵커님이 경제를 잘 하시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기준금리는 사실 이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죠. 네. 중앙은행. 근데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어떤 시장을 컨트롤하지를 않아요.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 어떤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집단인 거죠, 상황이. 네. 근데 미국에 대한 중앙은행은 좀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예. 전 세계를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급발진으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갖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다니진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이 어떤 궤도를 잡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근데 어제 그 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 그 영국이요. 네. 영국이 좀 특이해요. 브렉시트 펼쳐졌던 게 야, 나 진짜 너네는 너무 독일만 생각을 해 이거거든요. 너네 너무 독일만 생각을 해. 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예요. 조금 왜냐면 기분이 영국이 좀 사실 나빴나 이제 섬나라잖아요. 네. 이게 영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유럽에 속하지 않아. 유럽은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요 여권 없이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기차 타고 막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네. 제가 유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국이 좀 이제 전통민족에 굉장히 가까워요. 옛날부터 이제 남의 땅 침범하고 근데 막 이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 내가 너네를 항상 따라야 돼? 너네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죠. 그러면 왜냐면 너무 독일만 그죠? 독일에 너무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네. 상황 여건이 독일 1순위가 독일이니까 독일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면서 이제 나간 거죠. 상황이. 나도 앞으로 독단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야. 그럼 지금 이번에 나왔던 금리 인상은요. 사실 유럽권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독단적인 거죠. 완전히 그냥. 네. 우리는 지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봐. 위드 코로나도 똑같잖아요. 영국 자체적으로 그냥 해버리기.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유럽하고 지금은 좀 연관성을 지으면 좀 모순이 생긴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질문에 대한 정확히 하는데 네. 자
금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자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같아요. 이게 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금리라는 분은. 근데 중앙은행이 펼치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고요. 그죠? 근데 마우스로 잘 쓰시네요. 이거 하도 많이 써갖고. 네. 근데 FOMC 미국 정부에서 네.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어떤 명목금리에 해당인데요. 예. 명목금리. 명목금리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어떤 레벨링에 대한 금리, 방향성 이 정도만 뜻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랑 명목금리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는 어떤 미국 내에 대한 시중은행을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 돈을 뿌리고 회수하는 간접적인 수단에 해당이 된 거죠. 그죠? 다만 미국 국채금리는 말 그대로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부채 이자예요. 미국 정부에 대한 채권 이자인 거예요. 그럼 미국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예시를 든다면은 저기 어떻게 보면은 좀 후진국 쪽으로 가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막 30% 50%인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30%인 국채 금리가 있어요. 회원님 30% 이자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50% 이래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요, 거기 투자하면 회수 못 해요. 그 나라 국채를 사는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2%를 줍니다라고서 이게 이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그 수단도 다르고 목적성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목적성도 다르고 개념도 다른 개념이에요. 금리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금리가 나오면은 이거는 기준금리고 어떤 부분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고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하는데 이 금리라는 표현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한데 쓸 때 같은 말을 써요. 금리. 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갑자기 급등했다. 이런 뭐예요? 어떨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앵커님 어떤 금리를 뜻하는 걸까요? 갑자기 금리가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금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기준금리일까요? 10년물 국채금리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겠죠. 그죠. 10년물이죠. 그 내용에 따라 이제 해석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그죠.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말로 쓰이는데 네. 정확하게 목적성과 어떤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을 또 모두 만나봤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 성견 마스터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든든한 마스터님들과 함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